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언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카락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무릎 시린 통증에 잠을 설치는 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겨울은 내가 가장 따뜻하다고 믿었던 사람의 품속에서 차디찬 비수가 튀어나와 내 심장을 찌르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평생을 착한 사람이라는 굴레에 갇혀 남의 눈물은 닦아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슴 속에 고인 눈물은 참아보지 못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66의 박명숙 씨. 그녀는 오늘 자신의 영혼을 도려내갔던 한 사람에 대한 기억과 그 지옥 같은 배신 속에서 자신을 건져 올린 시린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에는 세 부류가 있는데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한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그리고 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할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40년 우정이라는 이름의 병을 앓았던 한 여인의 고백이자 그 병을 딛고 일어나 인생의 진짜 품격을 되찾은 승리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명숙 씨의 먹먹한 풍경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명숙 씨에게 순자라는 이름은 단순히 친구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향 마을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놀던 유년의 기억이었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하얀 소복을 입은 채 꺼느껴 울던 밤을 함께 지새워준 혈육보다 진한 동지애였습니다. 명숙 씨는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식당 주방 일을 하며 두 자식을 키웠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터져 피가 나고 여름이면 불길 앞에 서서 눈이 충혈되는 고된 세월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순자는 시장에서 사온 떡 하나를 명숙 씨의 입에 넣어주며 조금만 참자고 우리 나중엔 남부럽지 않게 같이 여행도 다니고 우아하게 늑자며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이 명숙 씨에게는 험난한 세상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화요일 저녁, 순자가 명숙 씨의 낡은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로 다 식어버린 붕어빵 봉투를 내밀며 순자는 오열했습니다. 아들이 주식을 잘못 건드려 당장 돈을 막지 않으면 감옥에 가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순자는 명숙 씨의 무릎을 붙잡고 내가 아니면 죽겠다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명숙 씨의 통장에는 평생의 피땀이 서린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마지막 보상금과 자신의 무릎 관절을 팔아모은 노후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물을 본 순간 명숙 씨의 머릿속에는 친구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는 자신의 고통을 준비하는 자와 같다는 탈무드의 가르침이 잘못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숙 씨는 그 말이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악마의 속삭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차용증 한 장 쓰지 않고 그 귀한 뗏목을 쪼개어 순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탱하던 마지막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일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났지만 순자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오히려 친구가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나 싶어 반찬을 만들어 순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명숙 씨가 들은 것은 순자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미련한 박명숙이 울면서 돈을 주더라는 차가운 조롱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겨우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순자는 이전에 그 다정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오히려 돈 몇 푼 빌려줬다고 사람 피를 말린다며 명숙 씨를 인색하고 돈밖에 모르는 괴물로 몰아세웠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순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동창 단톡방에 명숙 씨가 고리대금을 한다느니 친구 자식의 불행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느니 하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평생을 정직과 성실로 쌓아온 명숙 씨의 이름 석자는 하루아침에 오물통에 처박혔습니다. 탈무드에는 랍비가 험담의 위험을 경고하며 달게 깃털을 날려보낸 뒤 다시 주워 모으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퍼진 험담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자가 날린 거짓 깃털은 명숙 씨의 온 삶을 덮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명숙 씨를 피했고 이웃들은 슬그머니 눈을 돌렸습니다. 억울함에 밤마다 가슴을 치면 텅텅 소리가 났고 헛구역질을 하며 음식을 뱉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5kg가 빠진 명숙 씨의 모습은 산 사람이라기보다 원한 맺힌 망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시체처럼 누워있던 명숙 씨는 어느 날 밤 탈무드에서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과 똑같은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고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명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순자가 바라는 것은 자신이 억울해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40년 우정을 잃은 게 아니라 40년 된 쓰레기를 이제야 치운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성껏 몸을 추스르고 가장 화사한 옷을 꺼내 입은 채 순자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을 동창 파티 장소로 향했습니다. 파티장은 순자의 거짓말에 속은 친구들의 비웃음으로 가득했지만 명숙 씨가 들어서는 순간 장내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숙 씨는 비굴하게 화를 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에게 다가가 아주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명숙 씨는 순자의 아들 사업이 정상화됐다는 소식이 정말 다행이라며 덕분에 빌려준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이제 기부할 수 있게 됐다고 공표했습니다. 사실 그 돈이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기부하려던 장학 성금이었는데 순자의 사정이 급해 빌려주었던 거라며 모두 앞에서 우아하게 설명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됐습니다. 명숙 씨의 말은 죽은 남편의 유지를 받들려던 고결한 마음으로 바뀌었고 순자는 친구의 성금까지 가로채려 했던 파렴치한이 되는 완벽한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명숙 씨는 순자의 손을 꼭 잡고 다음 주에 함께 장학금을 전달하러 가자는 약속을 친구들 앞에서 못 박았습니다. 결국 순자는 주변의 거센 비난과 사회적 체면 때문에 떼먹으려 했던 돈을 조금씩 나누어 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에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배신으로 얼룩진 내 영혼을 다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탈무드에는 인생을 다 살고 신 앞에 섰을 때 신은 왜 모세처럼 위대하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고 왜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고 묻는다는 지혜가 전해집니다. 명숙 씨는 이제 순자를 미워하는데 단 1초의 시간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의 악함보다 그 배신을 딛고 일어선 자신의 강함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사랑하며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라며 미소 짓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배신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억울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악역은 결국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에 눌려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며 보란듯이 평온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 확실한 복수입니다. 중년의 탈무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핀 상처가 지혜의 꽃으로 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